이제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세요. 정경심 이야기를 안 할 네, 수가 네, 없지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전 민주당 원내대표, 네. 동생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정경심이 투자를 했습니다. 네. 참,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조범동 위에 정경심이 있습니다. 그 핀셋 투자의 그 방법, 네. 우리가 현미경처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몰라요. 이거는 네. 특별한 하나의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자. 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증거로 받침하고 있던 것이 범동이라고 그럽니다. 왜냐면 네.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한테 다 뒤집어 쓰려고 해? 이래가지고 이 조범동과 경심이 변호사 사이에 완전히 지금 불꽃 튀는 네가 문제야. 왜 나 갖고 그래? 네가 했잖아. 이러면서 서로 네가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경심이 일단 조국이 정경심의 계좌로 합해서 1억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쟤 진짜 바보 아니야. 어저께도 제 후배하고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앞에서 그 후배는 사실 청와대에서도 근무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휴대폰으로 해도 될 텐데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마도 그때 민정실에서 공무원들 휴대폰을 털 때라서 휴대폰으로 안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다 이렇게 웃더니 정말 조국이 미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럼 조국은 누구 때문에 미쳤나? 아무래도 경심이 누나 때문에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국과 이제 그 정경심의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 돈은 각자 이렇게 갖고 있대. 뭔가 좋은 게 있다. 응? 네. 이게 말하자면 장애 주식은 한번 이렇게 쫙 뿜어대면은 최소한 20배로 뻥튀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보 뻥튀기 하는 거야 빨리 넣어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냥 그 근무 시간에 달려나가갖고 청와대 앞에 ATM에서 그것도 몇 차례에 긍하여 이제 돈을 넣은 게 1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강래 지금 도로공사 사장이 이 도공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강래가 이제 딱 도로공사 사장이 되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LED 등으로 다 바꾸고 뭐 가로등을 다 바꾸겠다고 했어요. 응? 그랬는데 바로 그게 자기 동생 회사에 몰아주기 위한 그렇죠. 것입니다. 네. 참 이렇게 치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애초기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즉 조국과 정경심이 전멸등 회사에 투자했다는 거. 네.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신의 한 수다. 핀셋 투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경심이에요. 범동이 위에는 경심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네. 동생 회사에 투자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걸 파헤치다 보면은 의외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럼요. 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가족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재밌습니다. 제가 이걸 쭉 보니까 네. 2018년 1월에 갑자기 그 주식 가격이 폭등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선이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정경심이 가지고 있었느냐? 안타깝게도 팔았습니다. 왜? 공직자는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사모펀드에 뛰어든 겁니다. 그게 2018년 초에 이제 뛰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는 못 봤어요, 솔직히 재미는. 그런데 어찌됐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땅을 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를 크게 보겠어 하면서 이제 WFM 이제 주식이 뛰어든 거죠. 그래서 2018년 1월 말에 조국이 ATM기로 돈을 보냈던 시절에 네. 막 WFM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을 차익을 많이 봤어요. 그게 바로 뇌물죄가 되느냐 여부였는데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조국은 난 그런 주식 몰라. 사모펀드 몰라. 했었는데 이번에 ATM기로 보낸 게 다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그럼 모른 채 어떻게 5천만 원 1억을 갖다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조국의 검증만 들통이 났는데 문제는 자 아마 검찰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주식 거래를 쭉 하다 보면은 이른바 내부자 그렇죠. 정보를 가지고 네. 주식을 투자한 게 나올 겁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강래 씨 동생 회사가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저는 여기에 권력 시세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 이강래 그것도 씨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아마 네. 주위 사람들, 야, 아, 우리 이렇게, 동생 아닙니까? 예, 그리고, 예. 야, 우리 도롱사에서 지금 이거 할 거야. 그럼 우리 동생이 할 거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회사의 주식을 거래, 장부를 가지고 하면은 의뢰의 인물들의 친인척들 막 나올 겁니다. 네. 친인척뿐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서 정말 줄줄이 땅콩으로 나올 그러니까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못하니까 이제 맡겼겠죠. 가명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 이강래 씨가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요, 이렇게 인심을 잃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네, 왜냐면 저도, 네. 주변 사람들을 되게 잘 챙기고 마음씨 좋은 거예요. 네. 왜냐면 근데 그분의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이 생각이 없더라고요. 공직자로서. 네, 공직자로서 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씨는 좋은데. 그래서 착한 사람, 그리고 주변에 뭐 베풀려고 하고 뭐든지 한 건씩 챙겨주려고 하는 이런 공직자를 여러분이 절대로 다음 총선에서는 뽑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강래 씨가 저한테 이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니까요. 아, 저보고 전 너무 놀랐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우리 전역 의원도 도쿄특파원 갔다 왔는데, 아, 내가 아무개 도쿄특파원 내가 보내줬어요. 아, 그 뭐 둘이 부부가 떨어져 살 수 없다고 나한테 와서 막 울고 짜고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줘요? 그래서 내가 탁 보내줘. KBS 사장한테 전화 한 통이니까 되더라고. 지금 같으면요. 큰일 날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또 남편인 사람도 공무원이었는데 그 사람도 말하자면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청탁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막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걸로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 챙겨주는 흥하다, 형하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우리가 조국 사태에도 얘기를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게 기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KBS의 그 도쿄 특파원도 정당한 사람이 못 간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거는 공직자의 비리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엄하게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자, 정경심 얘기로 다시 이제 들어가면은요,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자, 금융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심이 WFM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제가 아는 금융 전문가 얘기로는 보통 이렇게 신생회사라든가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가 돈을 빼낸다는 겁니다. 그 중에 꼭 말하자면 들어가는 방법이 고문료, 자문료라는 이름 아래서 이렇게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문료라는 이름 아래서 돈을 빼내는 사람이 실소유주라는 거는 99.99%라는 거예요. 그래서 WFM의 즉 말하자면은 즉 실세 그리고 실소유주는 정경심이다. 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조범동이요, 사채시장에서 이 수표를 바꿨어요. 수표는 은행 가면 바꿔줘요. 그 돈 그대로. 뭐 어음도 아니고요. 어음깡을 하면 모르는데 수표를 바꿨는데 그것도 거의 20%를 깡을 해가면서 네. 수표를 바꾼 거예요. 이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 이거 정경심에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과 조국은 경제공동체라는 이름 아래서 분명히 WFM의 실소유주다. 그리고 조국은 뇌물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재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전화하면서 이제 해외까지 설 때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조범동. 네. 그걸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제 통화하면서 다 뭐 맞췄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핸드폰이 뭐 여러 개 가지신 분이시니까 검찰 피해서 여러 가지를 통화를 했겠지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참. 네. 그리고 진짜 별이님 말씀대로 내가 조범동이면 녹음해놨을 것 같다. 이 얘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범동의 녹취도 있다. 또 이런 소문도 둘러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국과 정경심의 녹취.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정수기하고 경심이의 녹취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조국과 정경심의 녹취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검찰의 발표, 특히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럼요. 지금 검찰은 작전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검찰이에요. 네. 네, 이제 아주 깔끔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조국입니다. 이제 조국에 대한 전 뭐 이번 주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에 네. 1월까지 포함해서 이번 주 안에 조국에 대한 소환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예우상 주말에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그래서 주말에 불러서 이제 조사를 하겠지요. 그러면 뭐 조국 지금 여러 가지로 아니
ATM기 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직히. 근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검찰은. 네,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회장하면 뭐 딱 찍히니까요. 어디서 보낸 게 다 찍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조국이 막 쉴드 치고 청문회 하고 이런 거를 그때도 이 윤석열이 아주 유심히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검찰들이 그거 녹화해 갖고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 삼장 법사위에 손오공이 제주 피우는 것보다도 못하게 봤을 겁니다. 다시 네. 한번 이제 윤석열 총장 발언을 네. 그대로 옮긴 유시민 이야기에 따르면은 유시민 이야기에 따르면 내가 사모펀드 잘 안다. 그 놈은 나쁜 놈이다. 이게 모든 게 압축돼 있는 거예요. 나쁜 시우키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했을 정도라면은 사모펀드 잘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 이상이 뭔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